자, 따라만 하면 1,000만 원 누구나 벌 수 있다. 어차피 돈 버는 방법들 다 알려줘도 사람들이 안 따라한다. 실행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차피 다 안 한다고? 나는 아닐걸? 난 달라! 라는 이제 패기로운 마음을 먹고 똑같이 따라하면서 한번 뛰어들어 봤는데 내 뜻대로 성과가 잘 안 나와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이야기냐고요? 바로 과거의 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마드입니다. 전 현재 디지털 노마드로 방구석에서 살아남은 지 1년 6개월이 된 24살 평범한 청년입니다. 온라인 유통과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월에 700~800만 원의 순수익을 안정적으로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튜브 최초로 소개해드리는 100만 원 미만으로 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소자본 제작 판매로 수천만 원의 누적 순수익을 가져가고 있으며 대표 효자 상품은 마진율 90%짜리 제품을 마케팅비 없이 3,000개 완판하고 제작한 다른 제품들도 다 완판했습니다. 제 파이프라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온라인 제작 판매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었던 말 그대로 블루오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작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제작 판매의 현실적인 장단점, 제 채널의 결이 다 그렇듯 누구나 따라만 하면은 누구나 다 월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그런 판타지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온라인 부업, 온라인 N잡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온라인 부업 중에서 제작 판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장점만 있는 일은 없겠죠? 당연히 단점까지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왜 세상에 돈 되는 일을 공짜로 알려주냐? 세상에 뭐 자선사업가가 어딨냐?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밥그릇이 뺏기는 일인데 이거를 대체 왜 알려주냐?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제작 판매 판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아주 강남에 핫한 햄버거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온 햄버거집인데 파이브가이즈라는 버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굉장히 핫해서 지금 최소 웨이팅을 3시간 안 하면 먹을 수 없는 정말 인기 절정의 수제버거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그 건너편에는 비슷한 수제버거 업종인 쉑쉑버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친구 중에서 지금 쉑쉑버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파이브가이즈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이 쉑쉑버거의 손님 수가 정말 극단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정말 2배 이상으로 극단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경쟁자가 막 많이 들어와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냥 판 자체가 커져서 다 같이 이득을 보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제작 판매 시장 판 자체가 커지는 게 일단 저한테는 간접적으로 큰 이득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유튜브에 어디에도 제작 판매 무료 강의가 없기 때문에 제 채널에 있는 제작 판매 무료 강의에 대한 영상 조회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진짜 솔직히 다 공개를 하고 다 까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제품까지 까는 유튜버들은 많이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실된 정보로 인지도를 쌓으면 제 개인 브랜딩에도 도움이 크게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유튜브 채널이 떡상을 하면은 아마 제 인생에도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만큼 명확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빠르게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점은 말도 안 되는 경쟁 강도입니다. 이제 이거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같이 화면을 보면서 알아볼게요. 자, 일단 먼저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아이디어스라는 플랫폼 자체가 이 제작 상품밖에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좀 사입으로 제품 떼다 팔다 걸리면 바로 제재를 당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도 제가 공개를 해드렸던 이 용돈 뽑기 박스가 속한 카테고리인 용돈 이벤트 카테고리를 한번 쫙 봅시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용돈 이벤트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제 이걸 딱 보시면 드시는 생각이 아니 뭐 세상에 뭐 저런 것도 있구나, 저런 거를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지금 1등 하고 있는 제품들 2,300명 구매했고요. 3만원짜리입니다. 7,500명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거의 5,000명 가까이 구매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진짜 이런 거 팔아서 돈을 번다는 사람들을 본 적도 없으시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분야인데 판매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위에 올라가 있는 제품들은 뭐 최소 5,000개에서 6,000개 팔린 건 너무 흔하죠. 근데 이제 제작 판매는 뭐다? 마진이 최소 95%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블루오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의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 저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이 분야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한 전문적인 사람들일 수 있는데 아무리 블루오션이라고 한들 새롭게 뛰어드는 사람이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의문은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시즌 1등하고 2등이 둘 다 새로 올해 신규 유입된 초보셀러였습니다. 1등 하신 분도 제가 아는 분인데 정말 잘 파십니다. 그리고 2등은 바로 제가 했습니다. 야, 그건 성마드 너가 감도 있고 조금 잘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송장 인쇄기 쓰는 법도 잘 몰랐습니다. 뭐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 로직이나 SEO나 뭐 쿠팡 키워드 광고나 이런 것들은 저는 정말 아예 몰랐습니다. 자,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정도 규모의 시장에 뛰어들어서 2등을 할 수 있는 업계가 뭐 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진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진율입니다.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000개 가까이 판매한 제품은 마진율이 약 95%였습니다. 이게 뭐 제가 막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처음 만든 좀 수익구조 허술한 제품은 마진율이 약 70%였습니다. 근데 하나를 팔아 보니까 좀 어떻게 상품을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해야 이 마진율을 더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감이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바로 마진율 95%짜리 제품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진율을 파격적으로 잡는 게 제작에서는 정말 쉽습니다. 그냥 이 시장 자체가 단가와 마진율이 그렇게 애초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거 허언증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인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진율만 보면 끝이 아니겠죠. 순수익도 한번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 블로그에 부가세 정리 기념으로 지난주에 업로드했던 글입니다. 같이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당연히 판매가 마이너스 원가, 즉 마진율이 순수익은 아닙니다. 사업하면서 들어가는 수많은 부대 비용들이 있겠죠. 자, 제가 이제 이 사업자의 세무사에서 잡힌 매출이랑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잡았던 매입 자료를 한번 비교를 해서 순수익을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자, 결과론적으로 저는 모든 제품이 마진율이 최소 7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뗄 거 다 떼고 남은 건 3,200만 원에서 2,100만 원 가량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말 수많은 초보 셀러분들, 초보 창업가 분들이 당장의 매출을 만들어내기에만 정말 급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마진 20, 30%만 잡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90%짜리를 팔아도 순이익이 거의 65% 남짓인데, 이 자칫 리스크 관리를 실패를 했다가는 정말 아무리 팔아도 내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내가 가져가는 게 거의 없을 확률도 정말 높다는 겁니다. 나중에 많이 팔고 그때 가서 마진은 걱정을 하지 뭐 라고 생각을 해도 점점 더 수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당장 매출을 내는 거에 급하시기 때문에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은 온라인 사업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바짝해서 매출은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인스타 스토리 같은 데 올려가지고 친구들한테 따봉 받는 거 아니면은 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 결국에는 초창기부터 확실한 마진을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온라인으로 그냥 돈다운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초보 셀러 기준입니다. 뭐 당연히 뭐 리스크 관리 잘하는 고수 셀러분들은 30, 40% 마진만 가져가면서도 진짜로 스킬이 대박 좋아서 엄청 많이 팔아서 이득을 보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시장에 초보 셀러들이 뛰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진짜 코피 터지는 겁니다. 정말로 저도 옛날에는 저랬습니다. 저도 위탁 제품 팔아보고 싶어서 20, 30% 마진 잡고 한번 팔아본 적이 있었는데 결국 카페 가서 일하니까 그냥 뭐 밥값, 커피값 내고 나니까 그냥 주머니에 남는 거는 거의 한 푼도 없었습니다. 즉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확실한 마진율은 확보를 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그 분야에서만큼은 정말 제작 판매는 확실하게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 고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제품을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서도 거의 1000개가량 판매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고요? 저는 위탁 판매랑 사입 판매를 활용을 했습니다. 아니, 위에서 위탁하고 사입 분리하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라는 의문 드실 수 있어요. 자, 제작 판매 마지막 세 번째 장점 레버리지,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입 위탁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표님들에게 도매로 납품을 해서 그분들이 제 제품을 대신 사입 판매 혹은 위탁 판매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아는 사이였던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거래처를 구했냐 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위탁 사입 거래처를 어떻게 구했냐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먼저 많이 왔었습니다. 꽤 많은 셀러분들이 저 시장이 쿠팡 스스도 많이 팔린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꽤 많이 왔습니다, 먼저. 그리고 대부분 상위에 있는 제품들 만드시는 분들은 다 그런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 한 분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서 제 제품을 납품을 해드렸습니다. 제품을 너무 다 납품을 드리게 되면은 그분들끼리도 이제 치킨 게임 100원 뛰기 경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최대한 윈윈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플랫폼 안 겹치게 딱 두 분에게만 납품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면은 내가 쿠팡 스스에서 파는 법을 몰라도 내 제품을 쿠팡 스스에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장점이 더 나오는데, 현금 흐름도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이 스마트 스토어는 정산이 빨라서 그렇지, 제가 알기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정산금이 50일 정도 묶이는 구조라고 알고 있고, 제가 판매를 했던 아이디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달 가까이 돈이 묶이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오고 돈도 잘 버시는 대표님들이 은근히 돈에 허덕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도매로 제품을 납품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대금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만들기에도 훨씬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단점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가장 큰 단점 먼저 시원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뭐냐? 대표가 일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막 날로 먹을 수 없습니다. 자동화 수익? 이딴 거는 없습니다. 쎄 빠지게 일해야 됩니다. 기획부터 제작까지 다 전 직접 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막 2시간만 일하고 돈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고 하던데,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시스템을 정착을 싹 시키고 나서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글쎄요. 저는 일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저런 생각 자체가 좀 괘씸하다고 느낍니다. 제품 기획, 개발, 제작, 판매, 촬영, 상세 페이지, 포장, 배송까지 저는 직접 해서 저를 갈갈갈 갈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완전 한창 때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도 다 같이 갈갈 갈렸습니다. 그래도 뿌듯하고 재미는 있었습니다. 여튼 첫 번째 단점,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고 몇 천만 원씩 벌고 이런 날먹은 안 됩니다. 갈갈 갈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집 안에서 그냥 5, 600씩 벌 수 있으면 사실은 누가 취직 준비를 하고 누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까요?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정보들을 익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리스크겠죠. 당연히도 사입하고 위탁보다 리스크가 큰 게 맞습니다. 당연히 못 팔면 다 재고입니다. 중국 사입은 10개, 20개 단위도 사올 수 있지만 제작은 진짜 적게 잡아도 최소 250개는 만들어야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못 팔면 다 재고되는 거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 제 썰 하나를 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제가 진짜 공들여서 만든 제작 상품 한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엔 제가 이제 좀 욕심이 있다 보니까는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고 광고도 돌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절대 안 팔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저는 제가 만든 제품을 전 제품 다 완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제 제품이 아니었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얘는 안 팔리나 보다 하고서 접었을 겁니다. 포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까 방법을 찾기는 찾게 되더라고요. 제 제품이 아니었으면 이 방법을 찾기 전에 포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것도 초동 완판하고 500개 이상은 판매를 다 했습니다. 여튼 사입 위탁에 비해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상품 제작이라고 하면 내가 이거 판매를 못하게 되면은
2, 3천만 원의 빚이 막 생기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 제작 무료 강의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이 아니라 그냥 10만 원, 20만 원에도 내 제품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을 싹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당연히 10만 원, 20만 원 작은 돈 아닙니다. 저것도 누군가에게는 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입 위탁에 비해서 저 정도의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데 난 진짜 한 푼도 리스크를 안 질 거야. 난 진짜 빵원으로 한 푼도 안 쓰고 시작을 할 거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제작 판매 현실적인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제작 판매 궁금한데 더 배워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성마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제작 무료 강의 싹 다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기억하는 법부터 마진 90%짜리 상품을 만들었던 방법까지 다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시청해보세요. 정말 공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